창가에 놓인 1달러짜리 플라스틱 통 하나가 보입니다. 이 용기 안에서는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고 거품을 내며 숨을 쉬고 있으며 방 안으로 조용히 숨을 내뱉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12인치 거리에 있는 식물은 공간 반대편에 있는 동일한 쌍둥이 식물보다 거의 2배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특수 비료도 비싼 식물 성장 등도 고가의 보충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통 하나, 약간의 설탕, 제빵용 효모 한 봉지, 그리고 짧은 수족관용 튜브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구성의 전부입니다. 이제 거대 원예 산업의 그 누구도 여러분이 묻기를 원치 않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물이 느리게 자라는 주된 이유가 토양의 질이나 물 주기 일정, 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어떨까요? 사실 지금 이 순간 식물이 굶주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스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땅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 달러를 지출합니다. 복합 질소 혼합물, 인강화제, pH 테스트 키트에 투자하죠.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위를 쳐다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기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이 특정한 맹점은 지난 반세기 동안 47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조용히 수익을 챙겨온 방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원예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1970년대부터 상업용 온실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그 이후로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비용을 청구해 온 억압된 기초식물 생물학의 한 조각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이면의 과학이 여러분이 키워온 모든 식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남음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상업용 온실에 CO2 강화 시스템을 판매하는 산업인 글로벌 제어 환경 농업 시장은 2023년에 48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30년까지 97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시장의 중심에는 단순한 제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용 용기에 담겨 판매되어 식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 재배 시설로 직접 공급되는 압축 CO2 가스입니다. 중간 규모의 상업용 온실을 위한 단일 CO2 강화 설비는 초기 비용만 1,500달러에서 8,000달러가 들며 여기에 매달 200달러에서 600달러 사이의 가스 보충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왜 CO2가 식물 성장을 촉진하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은 새로운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1960년대부터 동료 검토 학술지에 게재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미국 농무부 USDA도 1979년에 이미 CO2가 강화된 재배 환경에서 수확량이 20%에서 30%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의미에서 숨겨진 지식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의미에서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6,000달러짜리 가스통 시스템을 절대 구매할 리 없는 가정 재배자, 베란다 정원사, 소규모 농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업계의 눈에는 이들이 알 필요가 없는 사실일 뿐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멈춰서서 생각하게 할 수치가 있습니다. 수제 CO2 반응기를 가동하기 위한 한 달 분량의 제빵용 효모와 설탕 비용은 약 2달러입니다. 상업용 CO2 가스통 시스템에서 나오는 동일한 양의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20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가 단 하루 오후면 알아낼 수 있었을 생물학적 과정에 대해 10,000%의 마진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48억 달러 규모의 산업은 단순히 CO2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CO2 강화가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 집에서 시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산업적이며 전문적이라는 믿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것 중 가장 비싼 물건입니다. 이 발견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되었고 더 기묘합니다. 식물과 CO2의 관계는 기업에 의해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1782년 프랑스의 화학자 장 세네비에, 존 세네비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세심한 실험을 통해 식물이 그가 고정된 공기, fixed air라고 부른 것, 즉 현재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알고 있는 것을 흡수하여 자신의 조직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2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식물 탄소 고정의 기초 과학은 사실 미국 헌법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유럽의 식물학자들은 이미 높은 농도의 CO2를 이용한 온실 실험을 진행하며 토마토, 오이, 잎 채소의 성장 가속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에 걸쳐 독일과 네덜란드의 농업 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단순함 속에서는 이윤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 재배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상업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진짜 억압은 1970년대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상업용 온실 산업이 공격적으로 확장되면서 재배자들은 CO2 농도를 1000에서 1100ppm, 자연 대기 수준인 4ppm의 약 3.4배로 유지하면 속성 재배 작물의 수확량이 25%에서 40%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게닝겐 대학교의 기록에 따르면 1980년까지 유럽 온실 채소 수출의 거의 65%를 장악했던 네덜란드 원예 산업은 이 CO2 강화를 산업 기반 시설에 직접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비밀이 되어 눈앞에 빤히 보이면서도 무역 간행물에는 기록되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류 원예 문화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 것은 바로 생물학적 대안인 발효법이었습니다. 사실 효모라는 생명체는 설탕과 따뜻한 물만 있으면 8달러짜리 산업용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CO2 분자를 거의 공짜로 만들어냅니다. 전문가들이 알고 있던 것과 여러분이 들어온 것 사이에 그 간극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려면 원예 산업이 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준 모든 것을 잊고 대부분의 비료 광고에서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식물 총 건조 질량의 약 96%는 토양에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공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토마토 식물을 볼 때 줄기, 잎, 열매, 그리고 물리적 구조의 모든 세포에서 그 모든 것의 탄소 골격은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가스로 직접 끌어온 것입니다. 토양은 미네랄을 제공하고 물은 수소와 산소를 제공하지만 탄소, 즉 생명의 문자 그대로의 건축 자재는 지금 이 순간 식물 주변에 보이지 않게 떠다니는 CO2에서 나옵니다. 이 과정을 탄소 고정이라고 하며 모든 잎이 내부에서 1950년 UC 버클리의 멜빈 켈빈이 밝혀낸 켈빈 회로라는 생화학적 서열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 업적으로 그는 1961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해 식물은 기공이라 불리는 잎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CO2 분자를 포착하고 햇빛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 탄소를 물 분자와 결합하여 전체 구조를 포도당으로 전환합니다. 이 당분은 뿌리 확장부터 열매 발달에 이르기까지 식물이 수행하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의 연료가 됩니다. CO2 투입이 없으면 포도당 산출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직접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정원이 소리 없이 실패하고 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2024년 기준 야외 공기의 평균 CO2 농도는
약 420ppm입니다. NOAA의 지구 감시 연구소에 따르면 이 수치는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밀폐되거나 반쯤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려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구석진 벽 쪽, 재배 텐트 내부 또는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방에서 자라는 식물은 주변 환경의 CO2를 수동적인 공기 움직임이 보충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소비할 것입니다. 실험 식물학 저널 Journal of Experimental Botany 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통풍이 잘 안 되는 재배 공간의 CO2 농도는 식물이 가장 활발하게 광합성을 시도하는 낮 시간대에 200ppm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0ppm에서 광합성 효율은 800ppm일 때와 비교하여 약 50%나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식물은 병이 들었거나 영양소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통해 아무리 많은 비료를 쏟아부어도 위쪽 공기에서 끌어올 수 없는 탄소를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명확합니다. 2004년 뉴 파이톨로지스트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여러 작물 종에 걸친 159개의 개별 CO2 강화 연구를 검토한 결과 CO2 농도를 700에서 1000 ppm 사이로 높이면 목본 식물의 경우 평균 17%, 속성 재배 채소 작물의 경우 최대 28%의 생체량 증가가 나타났음을 확인했습니다. 바게닝겐 대학교의 2017년 연구는 토마토 재배에서의 소규모 CO2 보충을 구체적으로 조사했으며 물, 비료 또는 빛의 추가 투입 없이 열매 수확량이 20배 3%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식물, 똑같은 화분, 똑같은 토양에서 단지 캐노피 바로 위의 공기를 바꿈으로써 23%더 많은 먹거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식물이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원해온 변수이며 48억 달러 규모의 강화 산업이 여러분을 위해 저렴하거나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시장의 논리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학이 바로 제빵용 효모 한 봉지가 여러분을 위해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학은 거의 시적으로 변합니다. 제빵용 효모는 지구상의 모든 식료품점에서 한 봉지에 50센트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는 것과 똑같은 유기체입니다. 고대 이집트 양조장의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인류가 최소 5,000년 동안 길러온 이 똑같은 생명체는 대사 과정의 직접적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효모가 따뜻한 물이 있는 상태에서 설탕을 소비하면 무산소 발효를 일으켜 각 포도당 분자를 2개의 에탄올 분자와 2개의 CO2 가스 분자로 분해합니다. 이 반응은 설탕이 남아있는 한 지속적이고 자기 유지적이며 여러분의 식물이 감당할 수 없는 독성 부산물이나 찌꺼기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통에서 설탕을 발효시키는 효모 세포에서 나오는 CO2 분자는 $6,000짜리 산업용 가스통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CO2 분자와 화학적으로 원자 하나하나, 결합 하나하나까지 동일합니다. 이 가스에는 프리미엄 버전이 없습니다. 생물학적 등급의 CO2보다 더 성능이 좋은 농업용 CO2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분자이며 여러분의 식물은 그 차이를 구별할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전달 시스템에서는 물리학이 여러분의 아군이 됩니다. CO2의 분자량은 몰당 약 44긴 반면 일반 대기 공기는 몰당 약 29기입니다. 이는 CO2가 주변 공기보다 약 1.5배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물 캐노피 위에 배치된 튜브에서 가스가 나올 때 그것은 더 가벼운 가스처럼 무작위로 위로 퍼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물이 표면을 따라 흐르듯 잎 구조를 타고
아래로 흐르며 흡수할 CO2 분자를 활발히 찾고 있는 IP 뒷면의 기공 주변에 부드럽게 고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식물에 CO2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흡수가 일어나는 바로 그 위치에 식물이 찾으려 하는 바로 그것을 느리고 밀도 높은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미세 기후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공기가 정체된 환경에서 이러한 수동적 전달의 효율성은 수백 배 더 비싼 능동형 주입 시스템과 진정으로 견줄만 합니다. 이제 정직하게 말하자면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제빵 효모와 설탕으로 작동하는 효모 반응기는 최적의 발효 조건에서 시간당 약 100배디로메가밀린의 속도로 CO2를 생성하는데 이는 홈브루잉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원예 실험가들의 측정치와도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그 정도 출력은 단일 식물이나 작은 군락 주변의 약 320세 제곱피트 정도의 작고 밀폐되거나 반쯤 밀폐된 공간에서 CO2 농도를 의미 있게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넓게 트인 방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며 여러 개의 반응기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한 대규모 재배 텐트의 환기를 대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2짜리 구성으로 산업용 공간에서 산업용 결과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확실하고 일관되게 그리고 거의 비용 없이 해낼 수 있는 일은 구석진 곳, 비좁은 베란다 공간, 실내 선반 또는 정체된 공기가 식물의 광합성 잠재력을 소리 없이 옥죄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CO2가 부족한 식물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문제에 있어 이 $2짜리 생물학적 반응기는 타협안이 아닙니다. 어떤 가격대에서도 구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해결책입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모욕적일 정도로 간단합니다. 5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사식 뚜껑이 있는 1갤런, 약 3.8리터짜리 플라스틱 통, 약 3.4피트, 과볼, 약 20cm, 길이의 유연한 플라스틱, 튜브, 수족관용 에어라인 튜브, 소량의 방수 실란트나 실리콘, 일반 백설탕 1컵, 그리고 표준 7리고 용량의 활성 건조 제빵 효모 한 봉지입니다. 조립에는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물통 뚜껑을 가져와서 튜브가 약간의 저항을 느끼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튜브를 밖에서 구멍으로 약 2인치 정도 끼워 넣어 짧은 쪽은 통 안쪽에 걸리고 긴 쪽은 바깥으로 뻗어 나오게 합니다. 실리콘을 사용하여 뚜껑 양쪽의 튜브 주변을 밀봉하되 가스가 셀 수 있는 틈이 전혀 없도록 확실히 하십시오. 이 밀봉 작업이 중요한 유일한 기술적 단계입니다. CO2가 튜브를 통해 이동하지 않고 뚜껑에서 새어 나간다면 전체 시스템의 방향성 전달 기능이 상실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실란트가 완전히 굳도록 두십시오. 뚜껑 조립이 완료되면 설탕 1컵을 통에 붓고 따뜻한 물, 제빵 효모가 최고의 대사 효율을 보이는 온도인 화씨 70습의 80도, 섭씨 22바이를 우지바이 7도가 이상적임을 약 3컵 정도 넣습니다. 효모 한 봉지를 넣고 설탕이 녹기 시작할 때까지 통을 가볍게 흔든 다음 뚜껑을 단단히 닫습니다. 30분에서 60분 이내에 튜브를 통해 첫 번째 거품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총 재료비 $2 미만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CO2입니다. 통을 식물과 같은 높이 또는 약간 높은 위치에 두고 튜브의 열린 끝부분이 캐노피 꼭대기에서 2후 3인치 위에 아래를 향하도록 고정합니다. 튜브를 잎사귀 속에 파묻지 마십시오. CO2가 잎이 표면 위로 쏟아져 내려 중력이 느린 폭포처럼 아래로 실어 나르게 해야 합니다. 반응기는 설탕 공급이 고갈되기 전까지 5일에서 7일 동안 활발하게
CO2를 생성할 것입니다. 한 개의 반응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데 드는 월간 총 비용은 약 1.80달러입니다. 사용자들은 7일에서 10일 이내에 새로운 IP 발달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고하며 토마토, 고추, 바질 같은 식물에서 측정 가능한 줄기 두께 증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97억 달러 규모 산업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결코 발견하지 않기를 바랐던 농업에 보이지 않는 층을 이해하는 재배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원에 있는 공기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들이 묻어두려 했던 역사와 과학을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재배하기 시작하십시오. 정원의 다음 숨겨진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